이제 고등학교를 향해 첫 발을 내디는 예비 고1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캐쌤입니다. 아마 지금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의고사라는 시험일 거예요. 지금부터 캐쌤이 그 막막함을 확 걷어드리고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3월에 처음 만나게 되는 시험인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막막하고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간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시험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영어 영역은 따로 시험 범위가 없고 정말 다양한 주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캐쌤의 공부 방법을 공개합니다. 모의고사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듣기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난이도가 독해 부분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배점이 똑같아요. 2점, 3점이에요. 듣기만 다 맞아도 37점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다 맞는다라는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듣기는 쉬우니까 연습을 안 해도 될까? 아니요. 연습 꾸준히 해주셔야지 아니면 다 맞기 은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 듣기 연습 챙겨가 보세요. 듣기든 독해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단어겠죠. 단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단어장이나 아니면 어휘 리스트를 보고 손으로 빽빽빽빽 써가면서 단어를 외웁니다. 특히 여기서 듣기 영역을 시험 볼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학습법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쌤 저 파닉스 완전 신동이었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겠죠? 근데 이건 슬프게도 파닉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고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철자를 떠올려서 그 철자를 의미로 연결시키기에는 듣기가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앞선 방법으로 외우다 보면 어때요? 보고 아는데, 눈으로 보고 아는데 들어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반드시 발음도 같이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어장에 보시면 발음 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 옆에 또는 단어 밑에 이렇게 꺽쇠 안에 희한하게 생긴 글자 있을 거예요. 이 발음 기호를 익히시는 게 좋고요. 발음 기호 너무 어렵고 내 발음도 못 믿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검색 엔진에서 그 단어를 치시면요. 여기 이렇게 스피커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시면 발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정 단어만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단어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전체 다 듣고 싶은데 그거 언제 다 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자사에서 출판한 단어장에 mp3 파일들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학교 다니시면서 아니면 어디 학원 가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듣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단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귀로도 꼭 익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듣기 능력 향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치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요. 캐쌤이 알려주는 이 5단계 꼭 따라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항상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실제 시험처럼요. 두 번째 단계는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점할 때 답을 고치지 않는 겁니다. 틀린 문제뿐 아니라 맞았던 문제라도 감으로 맞췄거나 찍어서 맞춘 거는 꼭 다시 들으시고요. 만약에 다시 들었는데도 틀렸다. 그 문제는 놔두세요. 지금 단어를 몰라서 못 풀거나 아니면 그 문장 자체가 들리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 이제부터 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돼요. 스크립트를 보고 영어 해석까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단어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해서 따로 외우시고요. 잘 몰랐던 문장 구조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어
문장 구조, 의미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로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듣습니다. 잘 안 들리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10번이라도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과정이 제일 힘들 텐데요.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적응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힘내주세요. 빠르게 80% 이상 다 들린다 하시면 다시 원래 속도로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느렸나? 정말 너무 답답해서 못 듣겠네 할 정도로 느리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빈칸 넣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쌤 믿고 이 과정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세요. 고3 때 가서 정말 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너무 느리다, 내 학년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2학년 거 가지고도 연습하셔도 좋아요. 어떠세요?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독해에서도 1번으로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지문은 범위가 따로 없고 실제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주제 소제편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주제 그리고 그 어휘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양이 좀 많아요. 이 많은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양으로만 승부하는 공부 방법은 절대로 안 했으면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양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그럼 또 어떻게?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울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의 기초에서 단어를 외우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어휘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단어에 적용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1 사설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장 하나 보세요.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endless하고 sophisticated를 통해서 우리 키워드의 접근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endless라는 단어는 단어의 확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인데요. 단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본이 되는 한 단어 앞이나 머리나 뒤에, 꼬리에 규칙적인 무언가를 붙여서 거기에 의미나 품사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end라는 끝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단어에 뒤에 less라는 전미어를 붙였어요. less는 무슨 뜻? 없는, 뭐가 없는. 그럼 endless는 뭐예요? 끝없는. 그렇죠, 무한한. 그러면 적용 바로 해볼까요? power라는 단어 있어요. 뒤에 less 붙였습니다. power는 뭐예요? 힘. less는 없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hope, 희망, less 붙었어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접두어나 전미어를 잘 알아두시면요. 단어를 외울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문장 속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 근데 접두어나 전미어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ophisticated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번째 키워드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sophisticated의 뜻이 이렇게 6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1번 뜻, 복잡한이라는 1번 뜻만 외우기가 쉬운데요. 이 뒤에 뜻도 당연히 다 알아두셔야 되죠. 다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복잡한, 정교한, 섬세한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sophisticated라는 단어를 이미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복잡한에서 출발을 하면요.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교한 걸 생각해 보세요. 정교하면 섬세해요. 섬세한 작품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섬세한 작품들은 우아할 수 있겠네요. 우아한 작품들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린 교양을 쌓을 수 있어요. 교양을 쌓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과 지적인이 하나로 한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sophisticated가 가지는 의미를 덩어리로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미지로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암기법입니다. 자, 이제는 문법입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고 기초 문법을 모르면 그냥 아는 단어로 내용을 짜맞추면서 내 안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요. 이런 내용일 거야 하고 소설을 쓰게 되죠.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률도 낮아지겠죠. 아주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 보세요. The boy that is singing a song is very nice. 자, 여기서 지금 이 that이라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전혀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까? 일단 단어를 먼저 확인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를 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되죠. 소년이 노래를 하고 있고 노래는 아주 멋지다. 멋진 게 바로 노래가 되겠네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년이 아주 멋지다. 실제로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하고 있는 소년이 멋지다라는 의미가 맞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설 속에서는 노래가 멋지고 실제 의미는 소년이 멋져요.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도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긴 문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문법을 모르는 상태라면 더더욱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주제 찾기라든가 빈칸 문제 이런 거에서 문법을 제대로 모르면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 문제들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 1, 2등급 이상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은요. 문법 필수예요. 문법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캣쌤이 올려놓은 왕초보 영문법을 차근차근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해 능력 향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독해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한국어 어순으로 절대로 바꿔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는 문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보고 그걸 한국어로 다시 짜맞추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푸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얼마나 다른지 볼까요? 영어와 한국어의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눈에 잘 보이게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도 영어는 주어 수식을 뒤에서 하는데 한국어는 주어 수식을 앞에서 하죠. 이런 식으로 영어는 뒤에서 수식을 받고 한국어는 앞에서, 목적어도 마찬가지, 앞에서 수식을 받아요. 이러니까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려면 수식을 다 앞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동사를 뒤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접속사도 보세요. 영어는 접속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뒤에 이끄는데 한국어는 문장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접속사가 붙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 배치를 새로 해서 머릿속에서 이거 언제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가 문제겠죠, 당연히. 방법은요, 지금부터 영어 어순으로 직독직해해서 그 문장 구조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실제로 2020년 고2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무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 정도는 뭐 긴 것도 아니죠. 이걸 언제 다 한국 어순으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을 거냔 말이야. 그죠? 그럼 이런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 자, 이런 식으로요. 문장의 문법들을 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자, 분사구문이고 이디니까 수동태 되어질 때, 뭐와 이거와 이렇게 되어질 때, 근데 관계대명사의 수식, 상황인데 어떤 상황?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두 번째 관계대명사죠. 이런 상황. 그런 상황과 직면되어질 때, 자, 이렇게
해석을 직독직해로 하시고요. 우리는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한 감정들을 누구에게,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영어 어순으로 문장 수식 관계들을 처음에는 표시해 가면서 어떻게 문장이 생겨 먹었는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계속 눈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써야 되나요? 네, 되도록이면 쓰세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쓰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나는 완벽해. 다 그렇게 제대로 그럴싸하게 한 것 같아. 근데 직접 써보면 내가 어디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법을 몰라서 문장이 다른 의미가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써보시면서 직접 문장의 수식 관계도 문장 구조도 표시해 가시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해 가면서요. 이제 진짜 시험지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각 유형별로, 문제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 전략을 연습해서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전략만, 팁만, 요령만 가지고는 고득점을 노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이 된 뒤에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접근법은 또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아직 고3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벌써 요령으로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꾸준히 준비해 가십시오. 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캐쌤과 함께한 왕초보 영문법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캐쌤의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영어 아직 포기하기 일러요. 포기하지 마세요. You can do it!